이 반도체 사이클이 약간 내년 상반기에 고민스러운 상황은 온 건 분명하다. 내년 1분기가 되면 경기 침체가 확인될 거로 좀 봅니다. 이게 경기 침체였어요. 미국에.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다. 한 6개월 만에 이제 또 이제 대표님 뵙는 것 같은데, 간밤에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죠. 실적이 제가 뉴스 기사 보니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간에서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하고, 한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HBM 관련 쪽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복귀해 보면 결국 올해 시장이 어떤 투자자분들한테는 매우 그래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결국은 성장주 랠리였거든요. 그렇죠.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또 넘겨서 자료 보면서 중간으로 훅 넘어서 일단 말을 해볼게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IT 버블 때도 그렇고 항상 성장주들을 할 때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기술이 나오죠. 기술이 나오면 이제 막 기대가 엄청 커지다가 이게 투자를 너무 많이 해요. 이때 기대가 크니까 이때 뭐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투자들을 많이 하는 거죠. 돈을 때려받겠죠. 때려받겠죠. 그냥 지금도 왜 엔비디아가 잘 되는 거냐면 전부 다 AI 한다고 지금 다 뭐 데이터 칩을 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기대가 꺾이고 이 고민이 뭐냐면 이렇게 투자했는데 엔비디아야 GPU를 파니까 돈을 버는데 이 칩을 구입하는 회사들은 이 자본 지출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인 줄 몰라요. 이거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2000년에 그린스펀드 버블은 지나봐야 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요즘 나오는 얘기는 야, 이거 내년 되면 이 투자했던 돈들에 대해서 다들 충당금 써야 될 거죠. 대손상각해야 될 거예요. 그 비용도 들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도 너무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거의 70% 남으니까 반 엔비디아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 정점에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는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뭐 이런 사이클을 간다고 하는데 사실 뭐 단순히 주가만 놓고 본다면 그 IT 버블 때 이때 2000년에 거의 120배 간 거죠. 0에서 12,000 갔던 거니까. 근데 지금 그거에 비하면 반도 못 왔으니까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때와 다르다. 이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실적이 공교롭게 나온 날이 왔는데 실적 발표하는 주춤하면 결국 갔거든요. 엔비디아 주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물론 이후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지만 실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후에 정말 꺾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양상이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커가고 있는 거겠죠. 이걸 또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은 이거예요.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사실 엔비디아 칩을 많이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같은 회사들이 KPS를 이렇게 쓰는 거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죠 지금. 현금으로는 그만큼 늘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과연 이렇게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이 회사들이 더 투자할 수 있을까요? 또 엔비디아 칩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무슨 행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보면은 사실 AMD 같은 후발주자에 대해서는 되게 또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경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거 어떻게 이거 감당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이상해. 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더 좋아지는 게 이어질 수 있어? 이 질문을 던지는 거고 뭐 어쨌든 간에 가장 근본에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요 그림이에요. 기대의 정점에 다가오는 건가? 아직 멀었다고 보시는 분들 이제부터 버블 시작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 KPX 추이만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수준이 시작됐고 내년에는 이거에 대한 비용 상각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겠죠? 근데 사실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2024년 주가가 엄청 좋았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M7 종목들 실적이 엄청 좋았거든요. 증가율.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 건데 얼마나 좋아지냐의 속도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별 차이가 없게 됐어요. 요즘 특이한 게 미국 주식 보면은 이러한 저희 M7 주식은 좀 주춤한데 나머지 주식들이 막 오르잖아요. 소형주도 올라오고 막 이런 게 결국 이거는 이 바닥에서도 좀 올라가고 있고 이건 내려오고 있으니까. 사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직결되는 게 이거거든요. 사실 방금 전에 말했던 거는 결국 HBM 수요가 연결되는 소위 엔비디아에 관한 거고 반도체가. 우리나라는 뭐가 돼야죠? D램이 돼야죠. D램이. 그러니까 AI 수요가 상당히 얼마나 기대해야 되냐 하는데 사실 문제는 재고를 너무들 높게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PC OEM 업체들이 거의 13주, 19주, 모듈하우스 업체가 10에서 16주. 사실 좀 부진한 수요는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데 재고를 엄청 높게 유지해요. AI 노트북 나오면 엄청 잘 팔릴 거야. 뭐 이런 기대들.
그리고 HBM은 범용 그 DRAM도 공급 부족이 나올 수 있다. 네. 뭐 이런 논리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요새 AI에 대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생성형 AI가 많이 이게 침투가 돼야지 쓸 텐데 가만 보면 보고서 요약하고 사진 편집해주고 코딩 도와주고 이게 근본적인 생산성 혁명이냐 뭐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IT 전문가들 보면 저를 좀 비우실 텐데 저는 매크로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저는 제 개인적 의견이 많은 거니까 참고하시고 여하튼 최고는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트렌드포스라고 굉장히 중요한 그 예측 기관이 있어요. IT 관련해서는. 사실 이렇게 늘어난다고 지금 50.6% 전년 대비 증가를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전망이 이런데 자기를 보기에는 실제 수요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이거마저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 AI를 쓰면 킬러 앱. 이게 AI를 쓰면 막 미친 듯이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없죠. 뭐 기껏해 아까 말했지만 책 요약해주고 번역해주고 챗GPT 뭐. 그렇죠. 재미는 있는데 그래서 AI 높이를 비싸게 주고 살까? 사실 이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할 때 이런 것들이 영향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개인 투자부터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물론 엔비디아도 많이 요새 해주시 많이 갖고 계시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인데 반도체 사이클이 제가 보기에는 매출 대비 EB 이거 보면 꺾였거든요. 내년 1분기 이후에 확실히 꺾여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와 연결돼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도 꺾인다는 얘기예요 이제. 왜냐면 반도체 수출이 엄청 늘어난 거니까. 뭐 이거 요새는 제가 사실 이런 말을 좀 하고 다닌 지 좀 됐는데 요새 방송을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게 이런 말 하고 막 싫어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좋아하지 않겠죠. 예, 근데 많이들 들고 계시니까 이걸 반도체를. 제가 보기에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 약간 내년 상반기에 고민스럽은 상황은 온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문제지만 사실 더 문제는 우리에 관련되어 있는 소위 레거시 문제들. 시간의 핵심은 수요예요, 수요. 보셔도 수요가 팍 늘고 있지는 않지 않나요? 네, 그렇네요. 근데 벌써 후반에 진입한 건가요? 이거 보면 후반이죠. 이 정도 기간 정도 사이클 오고 나면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지금 엄청난 그 소위 AI 뭐 스마트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쓰거나 획기적인 킬러 앱이 나와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해외 나가서 지금은 기껏해야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뭐 디바이스가 새로운 게 나와서 여기다 반지 하나 꽂았는데 샥 하면 샥 나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킬러 앱들이 나오거나 그리고 안 보이지 않나요 지금? 아직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돌아가면 첫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이거 갑자기 이걸 하게 됐는데 이 기대의 정점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멀었다. 버블의 시작이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켓 라이트 시장이 옳다고 본다면 여기에 다가서 있는 거죠. 그게 어쩌면 오늘 엔비디아 실적 자체 전망, 오늘 뭐 여러 가지 비용의 다른 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런 뭐 어떤 이유로 설명이 안 돼요. 숫자가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하여튼 약간 우리의 반도체 주식들은 고민스러운 사이클이 시작된 거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첫 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그럼 대표님은 AI 랠리가 어느 정도 조금 끝나간다고 보시는 입장인 건가요? 그러니까 끝난다 아닌다를 제가 이게 뭐 피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우리가 사실 기대를 반영해 왔고 엔비디아 숫자를 확인을 해줬거든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 주춤하다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 이게 안 나오면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내에 엔비디아가 다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안 보이면 주가만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이거는 사실 왜냐하면 이거예요. 수많은 기업들의 현재 KPX 아까 자본 지출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전망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게 좋으면 엔비디아는 좋을 거 아니야. 이게 논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를 반영했다는 거죠 주가가 미리.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시장은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기에 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이게 지나고 나면 항상 뭐가 나오는 거냐면 왜 이걸 자꾸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제 이러한 소위 투자 사이클이 약간 주춤해지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나오겠죠. 네. 저 AI 투자 너나 다 하잖아요 모든 기업이 CEO들 나와가지고 뭐 AI를 무슨 경영에 도입하겠다부터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투자한 것들에 대한 회수가 힘들어지는 상황? 이게 내년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썼으니까 비용을 계속 감가상각을 때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용만큼 못 들면 기업들이 이익이 어떻게 되겠죠? 줄죠. 그게 심해지면 망하는 놈이 나오는 건데, 이게 흔히 공정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뭐 이걸 제가 당장 간다가 아니라 사실상 여기 어디론가를 고민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소한 AI 스마트폰, AI 노트북, 이걸 사겠냐는 거예요, 지금. 살 수밖에 없는 어떤 킬러 앱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생성형 AI에.
지금은 없죠. 그게 보이면 그때 잘 되지 않을까요, 숫자가? 그런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 생겼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고민스러워지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이게 재고를 이렇게 쌓는 거예요. 재고를 이렇게 쌓으면 어떻게 되겠죠? 가격이 못 오르겠죠. 사실 원래 주장은 이렇게 이제 AI가 확산돼가지고 많이 쓸 거니까 처음에 HBM 팔리지만 그 다음에는 D램도 엄청 쓸 거야 막 이랬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재고만 쌓이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까지의 현재 반도체 익힌 모습이고, 반도체라는 게 그러면 올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대다수가 사실은 반도체였는데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자, 그러면 현재 일단 한국이랑 미국 증시부터 한번 좀 점검을 부탁드리면, 지금 이제 8월 말이죠. 이제 8월 29일. 올해 내내 이제 결국 올해도 박스피다. 사람들이 3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이제 저희들 생각이었고, 제 생각이라보다는 우리 하우스 리서치 센터장 비롯한 투자 전략의 의견이었고, 저도 거기다 여러 가지 제가 본 데이터를 첨가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8월 초에 급락이 있었어요. 네. 공교롭게도 제가 7월 30일 날 칼럼을 썼어요. 도치와 가열된 붕괴가 왔었다는 라임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때마다 뭔가 주가 충격이 오면 막 그 이유를 찾아요. 이거다. 백가쟁명의 의견이 나오는데, 사실 뭔가 무르익었을 때 어떤 촉발점이 나오면서 우발적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는 근데 자꾸 경험했던 사건을 이거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참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1987년에 네. 10월 19일에 블랙먼데이가 있었어요. 블랙먼데이. 하루에 주가가 22%가 폭락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루에 펀더멘탈이 22%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그럴 수 없죠. 당시에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막 조사해가지고 결론은 포트폴리오 보험이 결과였다 얘기는 해요. 포트폴리오 보험이 뭐냐면 결국 펀드의 어떤 그런 소위 변화를 좀 줄이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서 손절배가 나간 거죠. 이번에도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엔캐리 청산이다 온갖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엔캐리 청산이 하락의 이유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속화시켰을 뿐이에요. 그걸 시작시킨 거는 결국 뭘까? 하나예요. 투자 사이클로 보면은 드디어 경기 정점을 지나서 금리의 인하 시점이 다가온 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올해 내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놀란 게, 금리를 많이 내리면 주가가 좋아질 텐데 자꾸 이상한 얘기하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금리가 정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하는 게 맞았고, 작년 말부터 금리가 정점을 치고 내려올 때 주식시장은 좋지 않아요. 주식을 때 줄여야 돼. 이때쯤 정점 오기 전에. 요 전에 줄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클이 온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이 이제 김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야 다들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결국 주가가, 코스피가 크게 밀려있을 때 보면 미국이 금리를 내렸을 때잖아요. 금리 올릴 때 어땠죠? 주가 나쁘지 않지 않았나? 이 정도면?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요. 금리라면, 이게 금리는 유동성의 함수인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는 경기예요, 경기.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비싼 돈을 써서 돌아가는 거고, 경기가 안 좋으면 하자도 돈 쓸 사람도 없고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사실 그러한 상황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금리를 내리기 직전이잖아요. 네. 오히려 금리 올려서 이 평평할 때 주가가 좋아요. 금리 보시면 올리다가 멈추는 순간 주가는 급등해요. 알아두시면 편한 얘기예요. 미국 금리 사이클 오래요. 미국 금리가 더 중요하니까. 경기 침체가 근데 왔냐? 사람들 맨날 설하는데 네.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때가 경기 침체예요. 이때가 마이너스 갔잖아요. 분기로 연속 마이너스잖아요. 연속 마이너스. 이 QOQ로 실제치가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이게 경기 침체 맞죠? 기술적으로. 네. 전분기까지 다 플러스죠. 미국 GDP가 다 플러스잖아요. 네. 이거는 실제치고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이때. 예상치보다도 잘 나와요.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죠. 네. 신기하시죠? 다 똑같네요. 경기 침체가 GDP라는 것도 잘 아셔야 되는 게, 확정치 나오기 전에 계속 바뀌어요. 이번에 고용지표 바뀌듯이. 그러다 갑자기 침체, 이때는 저 예상치는 플러스였는데 지표가 마이너스 갑자기 나오죠. 네. 이때도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갑자기 나왔죠. 네. 제가 아까 처음에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겸손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뭔가 경기 침체는 갑자기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연준이에요. 연준이 이상하게 그 전후에서 금리를 낮춰요.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건 참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떤 토론 프로를 가는데, 왜 오냐 했더니 몇 년 만에 2021년에 제가 이 토론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장단기금자 역전이 경기 침체다 하길래, 제가 장단기금자 역전된 거는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는 신호이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높아진 신호였지 이걸 언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는 걸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황이 좀 이상한 상황이 와서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는 표시지만 장단기 역전이 됐다가 이게 해소되는 순간이 되면 이상하게 주가가 빠져요. 그럼 사람들이 야 해소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경기 침체가 임박해서 단기 금리를 내려서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네. 사실 역전 해소되면은 늦어도 4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와요. 그러면 자 생각해보는 게 이번에 거의 오늘 아침에 봤더니 여기 오려고 봤더니 3bp 차이밖에 안 나요. 10년이 지금은 여전히 좀 낮지만 3bp가 차이가 나면 여기 다 왔어요. 여기. 그럼 3개월 내년 1분기가 되면 경기 침체가 확인될 거로 좀 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단정적인 말을 잘 안 하는데 가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95년도에 보면은 뭐 이때는 괜찮지 않았냐 금리를 내려도 이때는 장단기 역전이 없었을 때였고 하여튼 역전 온 뒤에는 예외 없이 다 이랬어요. 이 두.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장단기 역전 2년 10년 역전 됐던 것들이 한 6번 정도 있었는데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이걸 신뢰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느 옛날에 가끔 글을 자료도 쓴 적이 있는데 요 시즌에 온다는 거는 주가 이렇게 좋은 시즌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주제는 진짜 미국 경제가 안 좋아? 뭐 김 작가님은 워낙 좋은 분들 많이 만나니까 여기서 다들 뭐 미국만은 좋고 뭐 맨날 지표 하루 나면 이날 좋았다 나빴다 맨날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럴수록 좀 굳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일 핵심적인 거는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지표들이 예상한 것보다 잘 나오면 위로 올라가고 여기 위에 있고 플러스에 있고 지표보다 예상보다 잘 안 나오는 게 많아지면 이 아래에 있거든요. 확실히 안 나오고 있죠. 뭐 하나하나 갖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CT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 확실히 이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건 뭐 오늘 딴 데 많이 보여드렸는데 여기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고용지표 올 때 침체 오기 전에 가장 뚜렷한 게 미국은 트럭터 연봉 엄청 센 거 아시죠? 초봉이 1억 넘고요. 그럼요. 엄청 높다. 미국 물류는 말 타듯이 트럭으로 다 운송을 하니까 어쩌면 경기 나빠질 때 가장 선행해서 뭔가 확실한 모습 보여주는 게 이건데 이 정도 이번엔 반등하는 줄 알았는데 확실히 다 꺾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나 차이가 없거든요. 내려가지 않겠어요? 고용이 잘 안 되면 뭐예요? 생산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소비도 그렇지 않고 최근에 보면 재밌는 게 일희일비들 하시는데 소비재 제품들도 실적 쇼크 나오는 회사가 꽤 많더라고요. 고용은 최근에 많이 들었으니까 하여튼 뭔가 실업 청구 많이 하잖아요. 고용도 살짝 뭐 샤메버처 온갖 얘기하는데 하여튼 고용은 뭔가 삐걱거리고 있다. 근데 뭐 이런 거보다 잭슨 미팅이 있었죠. 온갖 얘기를 했는데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상반기 물가에 대해서 트랜스토리라고 말한 거는 계속 파월이 마음에 걸리나 봐요. 하여튼 자기가 공급망 이슈를 놓쳤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변명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불가항력이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다. 사실 저는 오판이었으면 오판이었다고 하지 뭘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물가는 이제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노동시장 냉각은 아주 자명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썼는데 노동시장은 얼마 전까지 맨날 고용시장 오버히트라고 했잖아요. 과열하고 했잖아요. 그럼 작가님 경제하신 분들 오시면 맨날 그 얘기했죠. 맞아요. 이코노미스트들. 완전 고용. 그렇죠. 뭐 오버히트 돼 있건지 안 왔고. 근데 문제는 사실 여기도 뭐 샴버치 뭐 경험적으로 다 떠나서 실업률이 확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핵심이 노동 수요 둔화에게 기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냉각됐다고 얘기 잘 한 거예요. 그럼 우리 경기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온갖 미국 경기가 뭐 노랜딩이다 온갖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기 진짜 갑자기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연준은 이런 걱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빅스텝을 얘기했어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지금 이거에서. 어떤 분들은 빅스텝을 하면 좋다 그러는데 이것도 제 경험치지만 연준이 초금리 인하를 빅스텝을 하면은 큰 사고 났었어요. 큰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제가 베이비 스텝 할 거를 보는데 0.25 정도 하는데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은 이미 감소했고 고용 하방 리스크는 높아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선언했어요 이번에. 물가 문제는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고용을 막겠다, 경기 침체를 막겠다 선언했어요. 이거 이상의 더 이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 지금은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준이 보기엔 얼마 안 있으면 이런 게 나올 것 같이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이걸 굳이 뭐 경기 하강에 불과하다. 소프트 뭐 따뜻해서 하여튼 경기는 하강이거나 소프트 랜딩이 뭐건 꺾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파월이 확인해줬다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고민은 뭐죠? 장단기 역전에서 왜 이렇게 빨라지고 있냐면 이제 고민은
연내 인하 횟수랑 속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 논쟁거리가 뭐냐? 얼마나 더 격하게 하냐 아니냐. 점도별 보면 올 한해 100bp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번에 50bp 들어가는 거예요. 연내 100bp 인하를 선물시장에 반영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올해 100bp야. 그러니까 이거죠. 50, 25 정도일지, 25, 50, 50일지. 아니, 그걸 반영해버렸어요, 지금. 굉장히 가파릴 수, 이건 장난기 역전이 아까 금리차 역전이 해소되겠죠. 2년물은 연준금리니까 이게 빠르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세수월 미팅 끝나고 나서 2년물은 막 내려오고 10년물은 급격하게 해소가 되고 있어요. 뭐 매일 드러나는 현실이죠. 사실 이게 상당히 어쩌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보기엔 이게 경기 침체였어요. 미국에.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다. 다들 이 얘기하면 이제 이 얘기해요. 95년에 요때 금리 내렸잖아요. 여기 이때는 인플레이션만 잡히고 경기는 침체 없었어요. 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2000년까지 IT 버블이 왔었죠. 또 하나 98년 얘기예요. 요 금리 인하 때도 미국의 경기 진짜 없었다. 근데 어디가 망가졌죠? 이때 98, 99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였잖아요. 아시아. 이때는 해외 경제 무너지면서 미국이 금리 내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일한 예외 사례는 요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확률에 기대는 것보다는 이번 금리 인하 사건도 이번에도 다르지 않은 확률로 베팅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제가 연동돼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일매일 엔비디아, 방금 엔비디아도 다루고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왜 이렇게 금리 역전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나이 든 사람들의 장점은 후회를 많이 해봤다는 거 아닐까요? 저 같은 사람은. 저도 똑같이 이번엔 다를 거야 맨날. 네. 해소돼도. 하지만 항상 예외 없이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왔었다. 그리고 주가는 그때 좋지 않았다. 언제일 거 같냐? 저는 이거는 오늘 김 작가님 뵈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 초가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제일 웃긴 게 선거 갖고서 막 어느 종목이 좋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해리스고 트럼프고 누구도 재정 얘기를 안 해요. 다 돈을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원래 공화당은 옛날에 돈 좀 잘 쓰는데, 근데 트럼프는 공화당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가 넘어갔어요. 35조 달러면 저 얼마냐면 4경 8,500억이에요. 4경 8,500억.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늘어났냐? 사실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나니까 막 정부가 많이 돈도 줬지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돈도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1월 대선이 끝나자마자 내년 1월에 미국의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든요. 그때 상당히 미국 경제가 혼란스러워질 여지가 있다. 공교롭게도 장난기 역전 해소가 이번에 나오면 3분기에 나오면 4개월 안에는 거의 침체에 들어갔었다. 그걸 대입해 한번 보면 내년 초 시장은,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제가 약간 크게 경기하는 내년 초라고 본다면, 연말에 혹시 박스권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유지는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가 그렇게 만만한 계절이냐? 저는 여전히 좀 만만치 않다 보고 있습니다.